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면적에 관한 정리인데 페이지는 24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44페이지. 자, 244페이지 가시면 이제 면적에 관련된 내용들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땅을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데 대지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건데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할 거고 그 건물의 이제 1층, 2층, 3층마다 규모가 또 다르기 때문에 바닥 면적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리고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지 면적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투영해서 그림자로 나와 있는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하겠다. 근데 건축 면적은 조심해야 할 게 가장 바깥벽을 외벽이라고 해요. 외벽. 가장 바깥에 있는 벽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여기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을 하늘에서 뭐예요? 투영합니다. 그걸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건축 면적이라고 하고, 근데 바닥 면적은 1층도 바닥 면적이 있고 2층도 바닥 면적이 있어요. 근데 1층에 요만큼 부분 있죠. 요만큼 부분, 요건 요 부분의 바닥 면적이죠. 그래서 각 층마다 있고 벽이나 기둥이 있으면 그 구에게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투영해요. 그걸 바닥 면적이라고 해요. 이런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이 건물의 총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에서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연면적. 바닥 면적을 다 더한 합계.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설명할 건데 그 중에 대지 면적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대지 보시면 대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걸 대지면이라고 해서 이걸 대지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대지면적이 아니고 얘를 하늘에서 투영을 해야 돼요. 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면적 있죠. 요게 건축면적, 대지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이렇게 면을 따라서 대지면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투영해서 그려지는 면적을 대지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대지면적 중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제외되는 부분을 이제 문제 내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지를 수평 투영하면 그 대지 면적이지만 아직 우리 건축설을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 건축설을 배우면 후퇴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물이 만약에 있는데 대지가 있으면 자 이게 원래 4m 도로여야 되는데 2m다. 2m다.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대지하고 도로가 만나는 경계선 이걸 건축선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4m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요 4m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해서 건물을 중심선을 긋자. 중심선에서 소유노비의 절반 2분의 1을 물러난 선 이거를 건축선이라고 하고 요 부분은 건물을 못 짓게 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쓰자. 그래서 얘는 건물을 못 지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 하는데 얘는 대지 면적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건축선이 후퇴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말이 어려워요. 봐요. 소유노비 원래 4m인데 4m에 미달하는 도로와 접한되지 않은 건축선이 정해지면 그 안에 있는 부분하고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로 이렇게 도로가 결정이 되거나 공원이 결정되면 제 땅은 수용당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건물을 못 져요.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번에 대지 면적이란 대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 지정 건축선하고 후퇴 건축선이 있는데 이거 지정 건축선은 뭐냐면 이게 원래 4m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미관 정비하려고 도시적에서 약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도로로 쓰려는 게 아니라 미관 정비하려고 지정만 한 거지 이거는 도로로 쓰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정 건축선은. 그래서 거기 소유폭 이상이다. 원래 4m 이상인데 그 도로에 접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졌다. 지정했다. 그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그대로 산입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 등이 미관 정비 등을 위해 지정한 건축선. 이거는 지정 건축선은 그냥 도로로 쓰는 게 아니니까 대지 면적 들어가고 후퇴되는 거는 도로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퇴 건축선. 소유폭이 몇 미터가 안 돼요? 소유폭이라는 건
도로의 폭을 말하는 거야. 4m 이상이 안 되고 미만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건축선이 후퇴가 돼. 정해지면 이 사이 건축선과 경계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의 산입을 안 하겠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 면적이 나오는데, 건축 면적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 대지가 있는데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외벽이 있으면 가장 바깥 벽을 외벽이라고 그랬죠? 외벽. 여기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하늘에서 수평해서 투영했습니다. 투영해서 그려진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 해요? 건축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건축 면적은 여기 외벽의 중심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이거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외벽의 중심선, 이거 점선이 막 간도 있는 거 보이면 돼. 그거를 하늘에서 투영하면은 이거를 건축 면적이라 하는데, 이게 그 우리 출입구 들어갈 때 처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열쇠를 찾고 뭐 하고 있는데 비 오면은 못 찾잖아요. 이거 당황해서. 그죠? 그래서 한 1m 정도는 튀어나와서 비 안 맞게 해주는 게 처마라고 그래. 처마. 그 처마라는 건물 끝에서 튀어나온 걸 처마라고 그래요. 그런 걸 한 1m까지는 튀어나와도 건축 면적의 산입을 안 합니다. 이게 왜 1m까지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에 이거 처마는 건축 면적이 안 는다 했더니 이거를 처마를 이렇게 빼. 이 자식들이 이것들이 빼가지고 밤에 여기를 뭘로 쓰냐면 막 드럼통 갖다 놓고 막 음식점 막 쓰는 거예요. 안 되겠다. 1m까지만 포함 안 할게.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쭉 돌아와서 1m까지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1m까지만 건축 면적이 안 늡니다. 그리고 발코니라고 있는데, 우리 발코니하고 어떤 분이 그 오해하시는데, 발코니하고 베란다하고 같은 건 줄 아는 분이 있어요. 발코니하고 베란다 완전히 다른 건데, 뭐 발코니, 테라스, 포치 뭐 이런 거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발코니는 아파트에 주로 있고요. 베란다는 다세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베란다하고 발코니가 왜 뭐가 다르냐? 아직도 사람들이 발코니 확장을 베란다 확장이라고 자꾸 하는데, 좀 이따가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1.5m까지는 발코니가 튀어나와도 건축 면적에는 원래 안 넣어요. 건축 면적에. 원래는 건축 면적에 모두 산입을 하는 건데 1.5m까지는 산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바닥 면적에. 건축 면적에 들어가는데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바깥편으로 나온 거. 단 여기 처마는 몇 미터까지는 나와도 괜찮다고? 1m까지는 포함 안 한다. 그래서 처마가 나오면 이제 한옥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처마라고 그래, 처마. 벽체에서 지붕 끝에까지 선을 처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빗살 무늬 같이 있는 걸 석가래라고 그래. 이렇게 석가래. 석가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 나올 때 아까 처마는 몇 미터까지 나와도 된다고 그랬죠? 1m. 한옥 같은 경우는 이게 여백의 미라고 해서 곡선의 미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1m까지만 포함 안 하고 포함해버리면 한옥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한옥은 2m까지 나와도 된다고 돼 있어요. 한옥 2라고 그래요. 한옥 2. 한옥은 몇 m까지 나와도 된다고? 2m. 그래서 한옥 같은 경우는 2m까지 돌출돼도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한다. 한옥 2. 일반 건축물은 1m까지는 괜찮은데 한옥은 몇 미터? 2m. 축사 있죠, 축사. 축사는 삼돌이 밥 주려고 이렇게 처마가 나올 때 이렇게 구멍 뻥 뚫어놔요, 이렇게. 그럼 얘네가 이제 여기다가 연물 같은 거 갖다 놔요, 여기다. 얘네가 와가지고 막 먹어,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뱉어, 이렇게. 뱉는 이유가 뭐냐면 축축하면 안 먹어, 이것들이 또. 그래가지고 비 안 맞게 하려고 나온 건데, 얘는 3m까지만 나와도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축사 나오면 삼돌이. 축사 삼돌이 몇 미터까지는 나와도 된다. 3m까지는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한다. 그리고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4m까지인데,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여기 밑에 보면 풍경 같은 거 막 달아놔요. 그래서 전통 사찰은 4m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2m고 전통 사찰은 4m. 한옥이 전통 사찰 3m. 그리고 축사 삼돌이는 몇 m? 3m.
원래는 몇 메타까지가 공짜인데 1m. 그래서 거기 교과서 보시면 첫째 줄에 건축면적 2번에 첫째 줄에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은 강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을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건축면적은 그 돌출 끝부분에서 다음 구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전통 사찰은 몇 미터까지만 나와도 되냐면 4m 정도 나와도 요거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넣으니까 4m까지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전통 사찰은. 그리고 사료 투여 또는 가축 이동, 가축 분묘 유출 방지를 위해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고정 안 돼서 돌출됐죠. 3m 정도 나오면 3m까지는 건축면적이 안 넣겠다. 한옥은 몇 m라고 했죠? 한옥 2. 한옥은 2m. 그리고 그 리을이 신설됐는데 충전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이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이게 뭐냐면 그 요즘에 우리 자동차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내연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뭐 가스나 뭐 LPG라든지 기름으로 갔잖아요. 이제는 뭘로 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충전소가 생겼어요. 충전소 비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충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면 2m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충전 두 글자니까 2m 기억하세요. 그 밖에는 1m. 여기까지는 건축면적 살인 안 한다. 2번.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0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3번. 요게 이제 현관편 할 겁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얘는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는 것들. 거기 1번. 지표면에서 1m 이하의 부분. 요게 뭐냐면 계단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집 들어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원래 투영하면 이게 건축 면적이 들어가야 되지만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이 안 넣어서 우리나라 거의 다 계단이 1m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한다. 니은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이 2m 이하의 5개 피난 계단은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한다. 이게 5개 피난 계단이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5개 피난 계단이 요런 거 뭐 보여줄까? 요게 5개 피난 계단이 요건데요. 이 그름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옛날에는 5개 피난 계단이 하나밖에 5개 피난 계단 이거 계단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요. 큰 건물인데 계단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건물 들어가면 그러니까 계단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통로가 하나다 보니까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법을 바꾸면서 이제는 계단이 2개 이어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그럼 옛날에 지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니네들은 그러면 벽을 뚫어가지고 피난 계단을 하나 만들어. 땅땅땅땅땅 하는 계단. 만들면 요거는 건축 면적에 안 넣겠다는 거예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했더니 이것들이 또 엄청 크게 할까봐 폭을 2m 이하로 나눈 거예요. 밑에. 그래서 요거는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하겠다. 그래서 얘 폭이 요거 2m 이하예요. 폭이. 요거는 하늘에 투영해도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하겠다 뜻이에요. 그리고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다닐 수 있게끔 차량 통행할 수 있게끔 했던 통행로로 보행통로, 차량통로 이거는 건축 면적 안 넣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백화점이 옆에 주차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백화점 옆에 주차장 만들어질 때 중간에 연결하는 통로 있죠. 이건 건축 면적이 안 넣습니다. 통로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일반인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보행통로 같은 거 만들거나 차량 통로 만드는 이런 부분은 건축 면적에 안 넣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건물하고 이 건물 사이에 들어갈 때. 그리고 리을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지하 주차장 들어가려고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 비 안 맞게 하려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있어요. 건축 면적이 산입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음 건축물의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서 지하층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비 안 맞게 하려면 위에 여기 툭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건 건축 면적이 산입하지 않겠다 이 뜻이. 미음 건축물의 지하층 출입구 비읍의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거 의류 수거함 이거는 보통 여기다가 의류 수거함이라든지 생활 폐기물 보관함 놓는 거는 주거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하겠다. 시옷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미끄럼대 이런 거 비상계단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이건 어떤 거냐면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 볼까? 요거다. 자, 요게 예를 들어서 2층인데 그 탈출구로 2층에서 바로 못 내려오니까 이렇게 탈출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단 같은 거 있어요. 이거 건축 면적에 안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목에 피난 계단 같은 거. 보통 어떤 경우에 좀 많냐면 보통 이제 어린이집 보면 2층짜리 집인데 1층은 바로 나오면 되는데 2층에 미끄럼들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막 돌아가는 거 있어요. 미끄럼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타고 내려오라고 하는 건데 화재가 났을 때 그걸 타고 내려오게끔 탈출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라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응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따른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별표 2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인용 승강기 같은 거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지하철 타러 갈 때 옆에 삥 누르면 쭉 해서 내려가지고 그 휠체어 타고 쭉 내려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건축 면적 이런 거에 안 넣겠다는 겁니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이런 거 다 안 넣어요. 그리고 지읒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우리가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AI 이런 것 때문에 소독 설비를 갖추게 되면 가축 사육 시설에다가 만들면 건축 면적이 안 넣겠다. 당연히 바닥 면적은 안 넣어요. 치읓에 매장 문화재 보호 어떤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현지 보존하겠다, 이전 보존하겠다 해서 매장 문화재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도 건축 면적이 안 넣습니다. 그리고 키역에 가축 분뇨 관리에 관한 시설에 따른 처리 시설도 건축 면적에 안 넣겠다는데 지금 기역부터 키역까지는 건축 면적에 안 넣는 것들 위주로 한 거예요. 그 중에 시험에 좀 나올 만한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 자,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3번에 바닥 면적이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바닥 면적입니다.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구획이 아까 1층 바닥도 있고 2층 바닥도 있고 구획 있으면 구획에 딸려 있는 바닥이 있는데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경우에 따릅니다. 해놓고 1.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에부터 수평거리 1m로 태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주유소 있죠. 주유소. 주유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 바닥 면적이 요게 바닥 면적이다. 이건 되게 웃긴 거잖아요. 이게 벽, 기둥, 구획이 없으니까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처마가 몇 미터까지 공짜냐면 1미터까지 공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1미터를 물러나서 1미터를 물러나 이렇게 물러난 상태에서 하늘에서 이걸 투영합니다. 투영하면 이 바닥이 그려지죠. 이 그려진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마가 아까 1m였기 때문에 지붕 끝에서 1m를 물러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투영한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한다. 산정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 필로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공중 통행, 차량 통행, 주차 공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에 바닥 면적에 미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여기 우리가 말하는 필로티라는 게 여기 말뚝같이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요. 여기 주차장으로 쓰고 통행으로 쓰는 거 있죠? 보통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 이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3번에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그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말 되게 어렵게 써놨죠. 노대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뭘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코니라고 하는 걸 노대라고 하는데 노대 길가에 나와 있는 대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1층, 2층, 3층, 4층 막 이렇게 아파트에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1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1층에서 불이 난 거야. 불이야! 그래. 불 나면 불은 속성이 옆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그렇지, 위로 가지. 위로 가게 되면 이렇게 불이 타버려 이렇게. 불을 타버려 이렇게. 그럼 불을 약간 지연을 시키려면 약간 여기가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불이 붙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바로바로 붙지 않고 화재가 막 번지는 걸 조금 차단을 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걸 노대라고 불러요. 노대라고 하는 거라 얘는 건축물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건 건축 면적에 바닥 면적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랬더니 바닥 면적 안 넣었더니 또 이것들이 또 이렇게 빼네 또 이거. 낮에는 여기서 놀다가 밤에 되면 여기서 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5m까지는 공짜로 주겠다 해서 여기 1.5m예요. 여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파트 사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오면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서 난간 만들어주고 분양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난간 나와 있었죠. 이렇게 난간 나와 있는 거, 이거 보이죠? 이거 발코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오니까 겨울이 되니까 춥죠. 그래서 사람들이 입주하자마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샤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샤시를.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샤시로 하면서 빨래 널고 세탁기 놓고 막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거실이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를 확대를 했어, 무단으로. 그래서 옛날에 이걸 몰래 막 해가지고 발코니를 막 확장하면 안 되는데 확장해서 불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발코니라고 그래요. 발코니라는 거는 화재를 좀 예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튀어나온 건데 베란다는 뭐가 차이점이냐면 이 건물을 짓다 보면은 1층짜리 건물 짓다가 2층짜리 건물 짓다가 이 일조 제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물 기역자로 꺾이는 거 봤죠? 요거는 아래층의 바닥 면적하고 위층 바닥 면적으로 차이로 남는 게 있어. 이렇게 여기 위험하니까 또 이렇게 난간하죠. 난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엽기 갖다 놓고 누워가지고 뭐 들다가 뭐가 걸려서 뭐 죽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이건 베란다라고 그래. 베란다랑 발코니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 바닥 면적하고 위층 바닥 면적 차이로 남는 거야. 이거는 일조 제한 때문에 이렇게 더 짓고 싶었는데 못 짓게 하려고 해놓은 거고요. 얘는 이렇게 튀어나온 게 발코니예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발코니랑 베란다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발코니는 주로 어디 쪽에 있냐면 남쪽에 있어요. 발코니는 주로 남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베란다는 주로 북쪽에 있어요. 북쪽 일조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달리 있고요. 1층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같은 거 데크 올려놓은 거 있죠. 여기 데크 올려놓고 차 마시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모아놓은 거. 이걸 테라스라고 그래요. 테라스, 발코니, 이거는 뭐예요? 베란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은 발코니가 있는 거지 베란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할머니가 내가 아파트 사는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얘야 그 베란다 가서 사과 갖고 온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베란다가 어딨어 우리 아파트에. 발코니에 할머니 이렇게 해야 돼. 베란다 없어. 아파트는 발코니입니다. 베란다는 이게 베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 베란다 아니고 발코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할머니 베란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베란다 이게 베란다. 이거는 뭐겠네요 그럼? 발코니죠. 근데 이거를 1.5m까지 공짜로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2m를 뺐다.
그럼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말로 써야 되는데 말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말로 그럼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얘네가 쓴 게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게 노대 면적이죠. 노대 면적 이게 L이고 이게 만약에 2m가 나왔어. 그러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를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1.5m까지 공짜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해석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노대 등의 바닥은 노대 등의 난간이 있든 얼든 상관없이 이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를 곱한 값을 그리고 바닥 면적 산입한다. 몇 미터까지 공짜다. 1.5m까지 공짜단 말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됐고 4번 승강기탑, 계단탑, 굴뚝, 더스트 슈트, 다락 거기 현관 표현하세요. 우리 보통 다락은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안 넣어요. 그리고 더스트 슈트가 뭐냐면 더스트 슈트, 더스트 더러운 거, 더러운 거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더스트 슈트라고 해서 옛날에 아파트 보시면 옛날 아파트입니다. 옛날 아파트 복도식 보면 문 열고 딱 나오면 여기 복도 있잖아요. 그럼 끄트머리 가면 여기 문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올 때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 여기 문을 열고 쓰레기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스트 슈트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량제 하잖아요. 종량제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바깥에서 하죠. 그래서 이걸 닫아버리면서 없어졌는데 옛날 그 외국 영화 보시면 뭐 쓰레기 던지면은 그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어디 떨어지는 쓰레기통에 그게 더스트 슈트예요. 더스트 슈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닥 면적에 넣으면 안 되죠. 주거로 쓰는 게 아니니까. 굴뚝, 장식탑, 다락은 1.5m 이하짜리 우리 보통 다락 올라가면 이렇게 좀 제대로 안 서 있었죠. 좁아가지고 그거는 바닥 면적에 안 넣겠다. 경사지붕일 때에는 요 경우에는 1.8m까지는 바닥 면적에 안 넣는다. 이렇게 1.8m. 그래서 다락은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하고 1.8 경사지붕 1.8m까지 포함 안 한다. 그리고 옥상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이것도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5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이거 5번 맨 끝에다가 권장사유라고 쓰시겠어요? 권장사유. 아파트인데 만약에 지하에 기계실, 전기실이 있는데 이거를 위로 올리면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을 하시면 많이 하라고. 원래 기계, 전기실이 지하에 있으면 부식이 잘 돼요. 근데 이거를 지상으로 올리면 부식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아파트야. 보통 지하에 전기실이 있는데 부식이 잘 돼서 위험하니까 전기실을 일로 뺀 거야. 그럼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안 하니까 이것만큼 여기다 질 수 있게 해주겠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뜻이야. 많이 하라는 거죠. 어린이 놀이터 조경,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거 많이 하시라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6번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외벽에 마감재를 붙이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요 벽에다가 요 마감재 빨간 색깔 붙인 거 보이죠? 붙였어. 마감재를 붙이면 이게 하도 난방이 안 돼서 두께가 한 요 정도 되는 거만큼을 붙인 거야. 여기다 이렇게 딱 붙였어. 그럼 아까 외벽이 한 이만했는데 벽 붙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중심선이 여기 있는 게 옮겨가면 바닥 면적이 들어가 버리면 용적률 초과돼 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외벽에 마감재를 붙이더라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7번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거 아까 건축 면적에도 안 넣고 바닥 면적에도 안 넣어요. 그리고 8번은 단열재는 안 나오고요. 9번에 아까 어린이집에서 2층에서 이게 미끄럼틀로 바깥에 나와 있는 거 건축 면적에도 안 넣고 바닥 면적에도 안 넣는다. 10번
소독 설비 갖춘 사육사 있죠. 바닥 면적에도 안 넣고 건축 면적에도 안 넣는다. 11번 다중이용 업소,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5개 피난계단 하나 만들 때 아까 건축 면적이 안 넣었죠. 근데 바닥 면적은 1.5m 이하일 때까지만 안 넣는다. 되고 12번 매장 문화재 보호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현지 보존, 이전 보존이라는 건 이제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건물이 있어. 그럼 얘는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이 안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요게 바닥 면적이 아니라 맨 위에서 1m를 후퇴한댔죠. 1m 후퇴한 걸로 수평 투여한 면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자,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요거 발코니라고 그랬죠. 근데 아래층 바닥 면적하고 위층 바닥 면적 차이로 남는 거는 베란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층에 요거 바깥하고 접하는 1층에 있는 걸 테라스라고 해요.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이쪽에 있는 거 발코니, 요 밑에하고 바닥 면적 차이로 남는 거 베란다, 1층에 있는 거 테라스. 뭐가 다른지 알겠지? 됐고. 그 이제 연면적에 대한 정리만 하고 갈게요. 거기 4번 보시면 247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 연면적이라고 있을 거예요. 연면적. 연면적이란 한 개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잡아요. 한 개의 건축물이죠. 한 개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거. 지하도 더해야 됩니까? 예. 지하 더해야 돼. 그러면 200제곱미터래요. 그러면 200, 200, 200, 200, 200이니까 지하 1층이 지상 4층일 때 제 연면적은 얼마예요? 그러면 얘는 1000이 되는 거야. 왜? 한 개의 동의 연면 바닥면 합계니까.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뭐를 빼죠? 지하를 빼기 때문에 그때는 800이라고 그러죠. 800.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개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냐 안 되냐. 자, 연면적 할 때는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단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3번에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게 4개가 있어요. 4개.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초고층 건물이라고 할게요. 초고층. 초고층 오따 높다. 오따 50층 이상이죠. 초고층 건물이면. 그럼 여기 지하가 있어. 지하는 우리가 연면적은 다 더하는 건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게 지하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 그리고 지상에 요 주차장 있죠. 주차장은 많이 하라고 요거 용적률 계산할 때 빼요.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이면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구역 만들어야 돼. 피난 안전구역.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조금 만들어야 됩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줄 테니까 요거는 많이 만들어라 이 뜻이고. 그리고 경사지붕입니다. 경사지붕이면 여기 요 밑에 대피공간 만들어야 돼요. 대피공간. 요 부분은 이제 많이 하라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해서 대피주지라고 그래요. 대피주지 4가지는 용적률 계산할 때 뭐 한다? 제외해서 거기 3번 보시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에서 1. 지하층의 면적, 지상의 주차장 면적. 자, 이거 지하층 면적, 지상 주차장 면적. 지상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의 뭐야? 피난 안전구역. 4번에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그래서 이거 줄여서 대피주지라고 그래요. 대피주지 4가지는 용적률 계산할 때 요거 더하지 않는다고 연면적에. 그리고 단독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럼 결론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쌓을 수 있는 비율이라 전체 연면적을 말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 그래서 지하는 층수에는 산입하지 않고 연면적에는 들어가되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는 뭐 한다? 제외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관련돼 가지고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면 나중에 실무 나가서도 써먹고 교과서에 막 면적을 평으로 바꾸는 이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요거 내가 숙제 하나 내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할 건데 요거 있죠. 요 화면만 한번 연습만 한번 해갖고 오시는 거야.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바로 물어볼 건데 어떤 식으로 물어볼 거냐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320제곱미터면은 몇 평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몇 평이에요? 그러면 보자마자 몇 평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몇 평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서 한 평이 3.3058제곱미터다. 1제곱미터가 0.3025평이다. 요 단위를 일단 외우고 계시지 않으면 이게 빨리빨리 안 와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외워두시고 오시면 좋겠다.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85제곱미터를 우리나라 25.7평, 60제곱미터를 18.2평, 150제곱미터를 우리 45.2평, 330이 100평인데 2배면은 200평이겠죠. 그래서 5개 정도는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상식인데 요거를 한번 해 두시면 제가 이제 숫자를 쓰자마자 그냥 몇 평이다 바로 나와요. 그런 연습을 좀 할 건데 현재 대한민국은 평 단위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제곱미터 단위로 다 미터법으로 바뀌어 있어요. 전 세계가 도량형을 다 통일시켰어요. 다 무게도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써야지 뭐 한돈, 두돈, 파운드 이렇게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다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제곱미터나 그램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터, 제곱미터 이렇게 쓰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평을 많이 써오다 보니까 저 아파트 32평형인데 저 아파트는 뭐 24평형인데 평형은 뭐고 평은 뭐고 제곱미터는 뭐고 이게 잘 빨리빨리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이번에 24평형 분양한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야? 이게 빨리 안 되니까 이해가 빨리 안 돼서 요거 연습해두면 좀 약간 잘 들릴 겁니다. 주택법이. 그래서 요거 숙제로 하나 내드릴 테니까 요거 하나만 좀 외워갖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제가 빨리 변화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보시면 금방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바로 이어서 하고 지금 비대면으로 강의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뭐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니까 저도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진도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재미가 없죠. 여러분도 재미없잖아. 나도 재미없어. 그렇다고 재미없게끔 뭐 티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한 거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숙제 내주면 그래도 다음 주에 이거 할 때 숙제 해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에다 제가 관련 자료 올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숙제하고 인증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가시면 분명히 공법에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셨죠? 밴드가 어떻게 들어간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네이버 밴드 들어가는 방법 알려줄 거니까 고상철이라고 네이버 밴드에서 검색만 하시면 돼요. 숙제는 거기서 할 테니까 프린트를 일일이 올리고 이러면 불편하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면적 편 환산하는 거 한 다음에 건축 허가권자, 사용 승인권자, 그리고 사전 승인권자, 그리고 허가 제한권자 있어요. 이게 건축법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예요. 그거 하나 외우고 그다음에 절차, 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 한 다음에 주택법 비교하고 그다음에 농지법 관련된 거 하면 우리 이제 기초 과정 끝나는 거니까 조금 약간 싫어하는 것들 위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